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승희 변호사의 이슈 지적질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여름인데 휴가 안 가십니까? 휴가 뭐 배부른 소리 그냥. 아, 정말 배가 나오셨어요. 네. 아, 또 참 이게 신체적 결함을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예. 아니, 직업병이 네. 직업병. 맨날 뉴스 브리핑만 하다 보니까. 네. 아, 예. 이제 휴가도 안 가시고 예. 이 뉴스 브리핑 시청자분들과 함께 보내시는군요. 예, 그래서 이 또 네. 휴가 못 가는 시청자들도 많으시지 않겠어요? 네. 그분들이 뉴스 브리핑 보는 게 낙일 건데 제가 휴가 간다고 뉴스 브리핑을 안 하면 네. 그분들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요즘에 저녁 있는 삶을 보내자 하는데 네. 네, 돈 없는 저녁의 삶이라고. 그 뭐 개뿔 문재인 패글이나 그렇게 저녁을 많이 즐기라고 하십시오. 네. 생맥주 집에서요. 에어컨도 본인들은 빵빵하게 트나 봐요. 네. 아주 더운데도 그냥 양복 다 입고 원래 하더라고요. 이게 네. 진짜 잘 나가는 사람이나 부자들은 더워도 덥지가 않고 추워도 춥지가 않죠. 에어컨 있는 차에서 에어컨 있는 빌딩으로 에어컨 있는 호텔으로 에어컨 있는 뭐 한식당으로 그 이제 없는 사람만 대기 저기 춥고 네, 덥죠. 맞아요. 네, 세상이 그런 겁니다. 제가 어떤 분이랑 같이 겨울에 만났는데 반팔을 입고 나오신 거예요. 그럼 부자네. 네. 그러고는 다 모피 코트 이게 딱 네. 입고 차에 그렇죠. 타가지고 자기는 춥지가 않다는 거예요. 놀랬죠. 예, 그래서 뭐 부러워할 거 없어요. 사람이 왜요? 뭐 네. 머릿속에 뜬 게 있어야지. 여보세요. 머리에 뭐만 들어가지고 뭐 반팔, 겨울에 반팔 입고 여름에 뭐 길게 입고 좋은 거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장님 이번 주에 네. 참 큰일이 있었죠. 뭐 하도 일이 많아가지고 네. 뭐가 큰일인지 기억도 잘 안 나요. 이번에 특검에서 네. 드루킹 그 관련 수사 경남도지사 무슨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 압수수색 하려다 못했지요. 이제 두 번째 압수수색 했죠. 또 영장 받아가지고 영장 받아가지고 네, 했죠. 했는데 네. 뭐 압수수색 자체가 뭐 큰 적임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 김경수 아지트가 국회였는데 네. 드루킹하고 연결될 때 이미 국회를 떠나가지고 경남 네, 예? 창원에 있는 경남도청 관사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 압수수색한다고 뭐 남아 있겠어요? 그냥 그러니까요. 그건 특검이 뭐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대변인 논평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어느 당 대변인이요? 뭐 민주당이죠. 네. 김현 대변인. 아 그분이 아직도 대변인 합니까? 네, 아직도 대변인 하고 옛날에 있는데. 제가 그때 무슨 세월호 유가족하고 사고 쳤을 때 뭐라 했다고 방송국에서 만나니까 나보고 자기한테 악담했다고 뭐 해서 한판 붙을 뻔했어요. 그분이 그때 그 사건 때문에 이제 방송에서 분명히 많은 분들이 비판을 했잖아요, 논평으로. 그래서 그걸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대요. 아 그렇더라고요. 내가 네. 보니까 완전 저기에 불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육적이라고 해가지고 6명 적을 만들었더라고요, 아, 자기 마음속에. 나는 분명히 들어있겠네. 뭐. 네. 내보고 그러더라고. 당신 그때 나한테 뭐 말. 야, 그래서 내가 오늘 그냥 이 방송 그냥 끝내버리고 여기서 그냥 방송 그만할 생각을 하고 끝을 봐버려 아, 이러려다가 또 그럴 때마다 제가 또 이렇게 네. 상의하는 분이 있죠. 내가 오늘 끝을 봐버리고 그냥 방송 때리치워버려 하니까 그러지 마라 이래서 안 이렇게 했습니다. 머릿속에 맴도셨어요, 그 목소리가? 네, 그러셨군요. 그분이 이제 육적을 항상 갖고 다니면서 그분들이랑 만나면 그렇게 방송국에서 네. 뭐 말씀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유명한 분이라죠. 그런데요? 네. 내가 육적이었구나. 뭐 을사 뭐 오적도 아니고 육적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도 그 사람 싫어요. 네, 논평 육적이라고 해야겠죠. 방송 육적. 아, 그렇게 무슨 뭐 갑질하지 말지 뭐 갑질하고 뭐 구제 와서 그래 그때는 말도 안 하다가 그런데 아무튼 그분이 또 논평을 하나 냈는데 이런 거예요. 이번에 특검팀이 압수수색 했다는 거는 언론에 그래서 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화했다 이렇게 예고를 언론에 흘리는 식의 형태는 그야말로 구태다. 흠집내기식 여론몰이를 하는 거는 온당하지 않다. 아니 지금 비사실 유포를 이 정권이 논합니까? 지금 네. 대법원 무슨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이름을 붙인 사건, 네. 또 무슨 뭐 기무사의 겸사 문건 사건, 네. 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무슨 뭐 네. 이 저 적폐청산 사건 등에 있어서 비사실 유포를 차고 넘치도록 툭하면 비사실을 저기들 가까운 좌파 언론 네. 또 좌파의 그 바람쟁이 뚜쟁이들 치어리더들한테
한테 흘려줘가지고 실컷 떠들어서 네. 그래 몰고 가는 거. 그것만 그럽니까? 재벌 회장들 두들겨 잡을 때도 그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네. 그러는 사람이 누가 누구한테 비위 사실을 유포한다고 하고 네. 참 사람 뻔뻔하네요. 기변 대변인이 논평을 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흥분하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MB 이전 대통령 할 때도 수사 과정 다 유포했죠. 네. 네, 재판 과정도 다 공개했죠. 심지어는 사상 초유로 판결 과정까지도 생중계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특검에서 악의적인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이런 비판 논평을 내는 게 네. 과연 정당한가?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자, 딴 거는 몰라도 네. 비위 사실 유포를 가지고 이 정권이 남을 뭐 욕한다라는 거는 네. 지 얼굴에 침 뱉기예요. 네, 그래 침을 막 뱉고 있더라고요. 예, 나중에 내려올 때 되면 냄새가 나서 근처에 가기도 싫을 거예요. 침을 하도 지 얼굴에 많이 뱉어서. 네, 그래서 이 댓글 조작 사건이 과연 이게 피의 사실 유포로 해서 어디까지 갈 것인가? 제가 어제 누가 또 댓글에 이래 달아서 내가 보고 댓글 이야기 좀 하지 마라 그러는데 저는 뒤끝이 좀 있어서 항상 하는 사람입니다. 네. 황 소장 무슨 특검이 김경수 못 건드린다 하다가 무슨 김경수를 이제 특검이 무슨 조사할 것처럼 하니까 말을 사흘 바꾸네. 네. 하나 말 바꾸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지금 주제하고도 관계 있는 이야기인데 네, 말씀하세요. 내가 몇 달 전에 이 정권이 이인자들을 다 제거해서 자기들이 꿈꾸고 있는 사람이 권력이 되도록 할 거다. 그래서 그쵸. 양철 제거하고 네. 또 청와대 정무수석하던 전병헌이 제거하고 안희정이 제거하고 이재명이 제거할 거라 이런 사람들이 뭐 전부 깜짝 놀래 말도 안 된다. 이재명이 제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노회찬이 나중에 또 이 정권에 다코스가 될 수 있다니까. 노회찬도 지금 제거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김경수도 결국은 식물인간이 될지 모른다고 그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김경수 이번에 보세요. 네. 김경수를 특검이 불러서 조사한다고 결론부터 우리가 두갈식으로 두갈식이 아니지 미갈식입니까? 두갈식이죠. 주제를 먼저 네, 이야기하는 먼저. 게 김경수를 불러다가 네. 조사하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게 핵심이죠. 네. 김경수를 불러다가 네. 조사를 해서 드루킹과 이런 짓을 했다. 네. 비선 실세인 것처럼 했다. 네. 하면서 공범으로 몰아가지 않을까. 요즘 배 변호사가 네. 이렇게 어디 저기 뭐 황장수 아바타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들리더만은 평론이 들으셨어요? 비슷해지고 있다. 아. 네, 그렇게 뭐 거의 한 95점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제가 볼 때 김경수하고의 드루킹하고의 이 수직 관계, 네. 이 김경수가 드루킹한테 일을 시키고 네. 드루킹은 시키는 일을 해서 상납하고 음. 이런 보스와 똘마니의 관계가 아니라 네. 공범이라고 엮어가지고 김경수를 기소는 할 거예요. 불구속 기소로 네. 영장을 청구하겠지만은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영장 청구할까요? 영장 청구는 그래도 한번 해보갖고 기각되는 흉내는 내지 않겠습니까? 아, 시간이 얼마 영장을 안 만약에 됐네. 안 네. 친다면 그건 진짜 특검이 음. 생양아치인데 제가 그 생양아치 짓을 안 할 거라고 한번 득담은 해주고 싶어요. 아, 그래서 영장 청구는 할 것이다. 안 할 가능성이 크다 봐. 안 할- 어쨌든 불구속 네. 기소가 될 거예요. 네. 그러면 김경수는 네. 이게 대법원까지 3심을 가려면 죽은 것도 아니고 살한 것도 아니고 내가 살한 것이냐 죽은 것이냐에 대한 끊임없는 회의를 가지면서 내가 그냥 안고 가냐 마라 부위를 부냐 또 그걸 고민하면서 질질 가다가 한 1년 반쯤 뒤에 집행유예 정도 놓을 수 있겠지요. 안 그러면 이제 김경수는 나는 최소한 벌금으로 끝낸다.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가 그때 당시 누굽니까? 저기 성완종.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 네. 사건 때 재판을 받으면서 경남지사직을 유지했잖아요. 아. 경남지사는 전부 제정신이 아닌 상태의 사람들이 지사를 해야 되는 자리인 것 같아요. 내 고향이 경남이니까 경남을 비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경남 도민들의 운명이 가혹하다 싶어서 하는 소리예요. 아, 경남 도지사직을 유지하려면은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도정은 한 10%만 생각하고 90%는 깜빵에 갈까 말까 하는 고민들을 하고. 아, 그래서 나중에 대권으로 나와서 해보려다가 안 되는 이런. 그러니까 코스로 전부 가는 대권이 될 것 같은데 거예요? 김태호 지사도 중간에 석연찮게 그만뒀잖아요. 네. 김두관. 김동완도 그렇고. 그러니까 경남 지사라는 자리가 아, 터가 안 좋아. 기가 센가 보다. 창원의 거기가. 저기가. 네. 그러니까 저걸 갖다가 이 교도소 옆으로 옮겨가지고 아, 도지사. 그러니까 도정으로? 담벼락을 공유하면서 네. 아, 이 지금? 교도소하고 이 담벼락을 같이 쓰면서 이쪽에는 지사 공간,
저쪽에는 뭐 장원교도소. 네. 그래갖고 지사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운동을 아, 어디서 오늘은 하느냐. 내가 담벼락 위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 뛰어보는 거야. 그래. 원래 불법과 적법의 사이는 담벼락 하나 차이라더니. 예. 그래서 이게 네. 원래 정치인이라는 것이 교도소 담벼락을 걷는 이런 운명이다 하는데 운명이다. 네. 경남은 특히 지금 지사 공간을 빨리 옮겨야 돼. 지금 있는 지사 공간은 파서 네. 연못으로 만들고. 거기 나무를 심어도 나무가 죽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역적이 나오는 자리니까 그거는 아, 파서 또 연못으로. 옛날에 보면 조선시대 때 네. 반역을 깨한 집은 진짜 파가지고 물을 부어가 저수지로 만들어. 아 그래요? 네. 아, 그 홍준표 대표가 심은 사과나무는 6개월 만에 말라버려가지고 다시 또 나무를 심었는데 네. 그 나무가 또 1년 6개월 만에 다 말라가지고 또 다시 나무를 심었다가 그 나무가 홍 대표가 뽑혔잖아요. 참 뭐 몰라요. 네. 담쟁이를 심어야지. 아, 영어로 아이비. 음, 그건 절대 안 죽어. 막 조금만 심어 놓으면 막 저절로 막 번져가. 주변에 다 감고 올라가. 홍준표 대표가 홍이잖아요, 홍. 그래서 빨간 나무를 심는다 해서 홍도를 심었다는 거예요. 사과. 그런 것까지 생각했대요. 참.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던데. 그렇구나. 아무튼 이 김경수 도지사가 과연 도정에 얼마나 신경을 쓸지 참. 그러니까 네, 도정은 10%, 네. 이제 뭐 깜방 갈까 고민이 90%. 내가 안고 가야 되나 물어보니까 이제 이렇게 하겠죠. 네. 김경수가 지사 나갈 때도 네. 지사 출마 선언을 한다다가 음, 번복을 하고 네. 또 시간을 미루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사를 안 나간다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누가 이제 연락 왔겠어요? 김경수한테 니 나가라 마라.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청와대요? 이 사람밖에 없지. 아, 전화했겠지. 네. 경수야 나가라. 걱정할 거 없고 니 된다. 나머지는 내가 다 막아줄게. 이게 쩝쩝 소리도 냈나? 이렇게. 아, 그분 맞죠? 그래서 네. 저기 그 친구가 좀 정치 배운 게 있어가지고 그래도 옛날에 대통령 옆에 있었다고 네. 한번 제낀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 올 때까지 전화 받고 가겠다. 왜? 전화를 하면 이제 책임을 지준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사 출마 선언을 하니 많이 뭐 이렇게. 아, 그때 한번 그렇게 한 게 내가 너무 많은 걸 아나? 소장님이 그 아시니까 또 이 방송이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짜 방송 같습니까? 네? 갑자기. 네, 요즘 가짜 뉴스라고 막 이렇게. 아, 미디어에서. 네. 가짜뉴스라고 한 건 아닌 것 같던데요, 그때 보니까. 네. 하여튼 이 두루킹 관련해가지고는 결국 김경수에서 끝난다. 그래서 이제 김경수는 이런 생각했죠. 네. 막아준다 했으니까 100% 막아줄 거다. 좀 귀찮지만은 뭐 어쨌든 그것만 버티고 가자 할 건데. 네. 자, 이게 나중에 재판이 가면 1년 이상이 걸릴 건데 이 정권이 1년 뒤에 어찌 돼가 있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김경수는 자기 운명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지금은 현재로서 보면 별 문제가 없이 잘 이렇게 무마하고 밀고 갈 수 있을 거라 착각하겠지. 그러니까 막 부르라고 하잖아요. 자기 불러라, 수서 나간다. 원래 네. 진짜 여유가 있는 사람은 불러라 할 필요도 없고 가만히 있다가 갔다가 오면 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자꾸 무슨 언론에 나와가지고 뭐 갔다 오면 해결된다니 여전히 하고 있는 거죠. 그 좀 뭐 사실관계를 좀 살펴보면은 그 드루킹이 공약에 대해서 뭐 정보도 주고 보고서도 만들어서 줬잖아요. 네. 그것과 이제 예전에 박근혜 최순실 그 연설문 44개 이렇게 수정한 거 비교해 보면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둘 다 똑같다? 근데 이제 거기에 조금 차이는 있지. 우리가 네. 이렇게 평론을 하면 네. 공정하게. 저는 공정성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요. 네, 말씀해 주세요. 최순실이나 이쪽에서 한 거는 박 대통령하고 직접 연결되는 거고 지금 드루킹이 이렇게 김경수한테 보고서를 줬다는 거는 그것이 문재인 쪽에 반영이 되어서 대선 캠프에서 이제 정책화 되었을 가능성이 크죠. 실제로 2천만 평 같은 네. 경우는 있지만은 또 뭐 어제 몇 명이 저 문바들 댓글을 달았어요. 뭐라고요? 무슨 DJ 때 3천만 평 하기로 했다느니 또 뭐 이미 2015년에 2천만 평을 공약을 했니 막 그런 건 다 필요 없는 이야기고 어쨌든 발표하기 이전에 발표하기 이틀인가 전에 그걸 줘서 주고 받았다는 것은 어쨌든 그 영향이 김경수가 당시 후보 대변인을 맡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고되어서 정리되었을 가능성이 큰데 아, 근데 김경수가 입을 닫는 한
그것이 제가 볼 때 밝혀질 가능성은 제로라고 봅니다. 아, 보고되었을 그게 가능성이 정치적인 있지만, 공격과 실제로 그것이 밝혀질 가능성은 지금은 전혀 없다고 봐요. 아,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은 네. 대한민국 역사상에서 과연 이 드루킹처럼 아낌없이 다 준 사람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자, 봐요. 돈 줬지요. 네. 또 댓글 조작해줬지요. 네. 정책 보고서 줬지요. 네. 또 뭐 줬지? 뭐 준 그다음에 게 있나? 동원. 그렇지. 300명, 저기 경선할 때 또 400명. 300에서 500씩 사람 동원해줬지요. 네. 그러면 드루킹은 정말 다 준 거야. 정말 다 준 거죠. 네. 그래서 저런 식으로 과거에 보면 뭘 해주고 나면 돈은 저쪽에서 오는데 이제 돈까지도 이쪽에서 줬어요. 그러니까 드루킹이 지금 요구하는 것이 정말 총리를 요구해도 부족함이 예, 없다. 부족함이 있는데 음. 참 드루킹이 사람이 어지러 가지고 오사카 총영사를 했다가 그게 안 들어지는 바람에 확 돌아가지고 네. 센다이를 거부함으로써 저 불행이 시작된 거 아닌가 이래 봅니다. 네. 거기다 또 추미애 대표가 불을 질렀죠. 이게 우군인지 아군인지도 모르고 이게 자기들이 하다 보니까 아, 저쪽에서도 이렇게 공격을 하나 보다. 원래 전쟁을 하면 네. 한 10%에서 15%는 네. 아군의 총에 맞아 죽는 사람이에요. 전사자에. 아, 전쟁하면요. 이게 오폭을 하거나 밤에 자기들끼리 쏘거나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그러니까 지금 추 대표가 그 음.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분을 못 해가지고 정말 정권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청와대 얘기가 나왔으니까 청와대 이번에 문제되는 거 조금만 살펴보면은 그 대변인 있잖아요. 네. 김의겸 대변인. 네. 그분이 참 문학적인 논평을 많이 하시잖아요. 무슨 회색지대라면도. 근데 이번에 아예 기사가 사람 목숨 달렸는데 김의겸 청와대 대변이 문학적 논평 논란 이래가지고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데 뭐 이렇게 논평을 하느냐라고 아예 기사를 썼더라고요. 이제 논평까지도 막 공격을 하네요, 선생님. 제가 볼 때 네. 그 문학적 표현을 써서 할 위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누가 할 수 있느냐? 네. 대통령만이 자신이 이제 자기 의사를 밝힐 때 문학적인 표현이나 소설에서의 한 구절을 인용을 하거나 이런 것이지 청와대 대변인이 뭐라고 그건 아무것도 아닌 자리인데 네. 1급 공무원 아니 1급 공무원 네, 그렇죠. 1급이면 차관법밖에 안 되는데 차도 안 노는 공무원이에요. 근데 뭐 그런 공무원이 네. 문학적 표현을 써서 실무자면 실무자답게 따까리처럼 행동해야지. 그 요즘에 청와대에서는 다 그냥 쇼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이쪽 문학적으로만 발달한 거 아닐까요? 쇼도 잘해야지 이제 이거 저기 쇼를 오래 하다 보니까 타성이 생겨가지고 출연자를 재출연시키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랬구나. 그래서 또 문제되는 것들이 요즘에는 청와대 국방부 장관을 불렀다가 아주 호되게 질의를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뭐 송영무 장관은 이제는 뭐 잘리는 거는 기정사실이 아니겠어요? 청와대는 계속 부인하고 있지만은요. 왜 이렇게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이제 이 군에 대해서 너무 국방부 장관을 망신을 주고 또 그 사람을 갖다가 해부해서 쫓아내는 부분에 대한 네. 죽는 사람 밑에 깔릴까봐 그러는 거지. 아, 원래 죽일 때도 예술과 기술이 필요해서 네. 누가 죽이는지 모르고 죽거나 스스로 알아서 죽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게 뭐 대놓고 송영무를 망신 줘버렸잖아요. 네. 송영무도 조사 대상이라고 대통령 쪽에서 암시를 하고요. 그래서 뭐 청와대가 송영무를 뭐 직접 죽이고 있다는 거 세상이 국민이 다 아는데 이제 와서 자기들이 부인한다고 송영무가 안 죽습니까? 어차피 죽을 운명이면 죽는 거지. 근데 송영무는 본인이 안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무슨 송영무가 어떻게 안 죽어요? 대통령이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 거. 지금 국방부에서 자진 사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송영무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권위를 인정하거나 존중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대령하고 티격태격 진실 게임을 할 때 싸움은 끝나버린 거죠. 그 이번에 논란이 된 거 그 인권센터의 임태훈인가요? 그 사람이 이렇게 발표한 거랑 송영무 장관이 또 무슨 어디 가서 이렇게 경비를 했다고 해야 되나? 어무하게 경험 예, 비슷한 거. 그
아 근데 좀 네. 변태들 같아. 왜요? 임태훈이가 기무사 계엄문건을 가지고 그 군 안에서 네. 빼가지고 흔들었잖아요. 기밀 문건을. 그럼 어떻게 뺐을까요? 아이 죽겠지. 임태훈은 청와대의 에이전트 아닙니까? 내가 딱 보니까 아. 에이전트라면 이건 또 뭐 고소한다 이렇게 할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에이전트라는 의미는 뭔가 하면 청와대와 통하고 있는 사이다. 아, 이심전심이거나 텔레파시거나 아니면 밤에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조율을 해서 같이 움직이는 사이다. 텔레그램.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딱 청와대가 좋아할 일만 하면서 군 내부를 지금 문재인이 인적으로 청산하고 네. 또 한편으로 북한과의 군축, 저 DMZ 비무장 이런 걸 해가는데 반항을 못하게 하고 군을 완전히 인원을 줄이고 네. 뭐 전방에서 좀 빼내고 사단을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군이 나눠놓으면 저항이 있을 거니까 군 내부에 문제가 발생해서 전부 납작 엎드리게 만들고 국방부 장관 이걸 임태훈이가 기무사 그래서 계엄문건을 갖고 흔드는 역할을 하고 그럼 송영무는 그 부분에서는 임태훈이가 굉장히 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기무사에서 빼줬냐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 않았나요? 네. 그래 놓고는 또 송영무가 그 마리노원 그 순직 사병들 거기에 이제 가기 전날 말을 실수했잖아요. 그분들이 의전 때문에 짜증을 내는 것 같아. 네. 유가족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유가족이 화가 더 나서 오면 그냥 안 둔다. 근데 장관이 가기는 가야지 안 갈 수는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임태훈이가 미리 가서 장관이 오면 뭐 고함을 지르지 마시고 별도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할 거니까 그 절대로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장관을 제가 모시고 오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다음날 그 옆에 가가 저하고 이야기할 때 장관이 오면 뭐 그러지 않기로 하고 제가 따로 자리를 만든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버렸잖아요. 네. 뭐 그러면 국방부의 비서실장이나 의전실장 역할을 수행비서 역할을 임태훈이에요. 자, 임태훈이 어떤 사람이에요? 뭐 군 내부의 직책이라는 게 인권위원인데 그 인권위원 그 아무것도 아니죠. 무슨 정부의 무슨 그런 부서의 무슨 위원이고 이런 거 나는 수십 개 해봤어요. 그런 거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친구가 군을 죽이는 일에도 송영무 쫓아내고 군을 죽이고 망신 주는 일에도 앞장서고 네. 또 송영무가 가면 깨질까봐 말 실수해가지고 걱정되는 네. 일에는 또 지가 중재하고 네. 그러면 국방부 장관 송영무 위에 임태훈 그 상 장관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아, 군대도 안 갔다 오고 그래서 저것도 양심적 병력 거문데 뭔 양심이 있었나 보니까 이건 또 동성애. 게이라 가지고 네. 게이가 동성애 아니에요? 네. 예. 여자들끼리 게이는 여자들끼리 동성애는 네. 레즈비안이고 네. 남자들끼리 동성애는 게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게이라면 비하 은어입니까? 고소 들어옵니까? 아니죠. 예. 동성. 게이를 게이라고 말하지 뭘 네. 하고는. 뭐라고 해요? 자기가 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그래서 깜빵 갔잖아요. 네, 갔죠. 군대 대신에. 예. 자기 도저히 못 간다. 근데 군에서 제일 많이 벌어지는 일이 뭔 줄 알아요? 아하. 군에서요. 네. 고참들이 군에는 뭐 좀 다닥다닥 붙어가 자잖아요. 교도소처럼 침상 위에 네. 막 자다가 더듬잖아요. 네. 특히 이부장한 무슨 쫄병 들어오면 내 옆에 자라 재하라 이래가. 아, 네. 그래가지고 네. 비일비재한 게 군에서 네, 맞아요. 그런 어떤 성적 네. 주행이에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 1, 2년 전에도 그런 사건, 또 그건 성적 주행이라기보다는 상관관계인데 동성애, 이런 뭐 상하관계끼리 이렇게 해서 군에서 처벌을 하려니까 밖에 있는 동성애 인권단체 뭐 이런 데서 난리가 못 났죠. 하겠잖아. 네. 그러면 임태훈이 이거는 지가 군인권 무슨 센터를 하고 군의 비리를 폭로하는데 이해 상충의 관계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군에서 제일 많이 벌어지는 있는 일이 그런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자기가 뭐라고 할 겁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군의 인권이나 군의 개혁을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 심지어 군대도 안 그러니까 이런 아니, 군대 안 갔다 와도 군대 네, 문제를 할수 뭐 있어요. 지적은 할 할 수 수 있겠지. 있어요. 그런데 네. 지금 제일 많이 벌어지고 있는 군에서의 인권 침해나 성폭력 부분에 대해서 임태훈이 과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그렇죠. 하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네. 누구든지 얘기는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또 일부에서는 여자는 안 갔다 오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이러는데 우리 그 헌법상 의무로 규정돼 있으니까 의무를 다 하러 가는 거죠. 근데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 네. 군이 썩어도 문드러져서 이제는 그냥 악취가 나고 있는데 음. 임태훈이 같은 애가 대한민국 군의 지금 최고 실세처럼 행동하고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럼 그게 누가 밀어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어딥니까? 청와대가 임태훈이한테 사실상 힘을 실어주고 있으니까. 근데 얘 정치하려고 뭐 지난번에 총선인가 비례대표 신청했다며 민주당에. 아 그래요.
아, 그것도 무슨 소수자의 배려. 네. 원래 비례대표의 특징이 소수자 배려잖아요. 그러면 게이 아니. 1명, 레즈비언 1명, 아 진짜 예? 저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데. 양성애자 1명. 아니 그럼 대다수의 예? 대다수의 이성 간의 관계를 갖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뭐가 되냔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권력을 쥐어주면 숫자가 많다고 뭐 네. 변태가 아닌 건 아니겠죠. 그 사람들이 이성의 관계를 갖는 사람을 보면 변태처럼 생각하겠죠. 그걸 합법화하는 나라를 가란 말이에요. 왜 여기서 하냐 이거죠. 우리나라 불법입니까? 불법은 우리나라 아니잖아. 불법이죠. 불법이에요? 불법 아니에요. 변호사가 동성애를 불법이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군대에서 남자를 그렇게 하면 또 그거는 되잖아요. 뭐 성폭행이고. 예. 네, 아무튼 도저히 저는 용납이 안 되는 일인데 음. 이런 뭐 그거에 대해서 존중은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요즘에 이렇게 나와서 기무사 문건을 흔들어댄다거나 군대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보기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 사람 참 머리나 헤어스타일 독특하더만요. 그것도 해주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그 김성태 원내대표가 화장하고 나와서 이렇게 얘기한다 하니까 자기 메이크업 해주는 사람들 욕되게 했다고 한도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얘는 그럼 매니저도 데리고 다니는 건가. 근데 연예인이죠 완전히. 더 설치해야 돼. 누가요? 임태훈이랑. 아하 네. 저 사람도 설치고 네. 민노총도 설치고 김재동이도 설치고 다 설쳐야 네. 그래야 하루라도 빨리 음. 집에 가는 거예요. 아 집에 보내려면 설쳐라. 아, 이건 제가 볼 때 잘하고 있다 봅니다. 아. 사람들이 군을 보면서 무슨 꼬라지를 느끼겠어요. 아 어떻게 느낄까요? 정말 막장이다 생각하겠죠. 일단 송영무 장관부터가 5대 비리에 다 걸린 사람 아닙니까? 소장님? 아, 근데 이 양반 네. 참 그 웃겨요. 뻔뻔해요. 아니 뭐 난 요즘 좀 많이 짜네. 아 또 뭐 같잖아요. 옛날에 저기 네. 문정인이하고 티격태격하다가 청와대 경고 묻고, 예? 투가 뭐 말 실수해가지고 또 경고 묻고 뭐 예? 그게, 그러다가 네. 지금 저래 됐는데 이제 임태훈이가 예? 유가족을 설득해야 유가족 만나러 가는 처지가 됐으니 엄청 짜네. 아니 그 양반은 그 어디 장군이라고 그랬죠 본인이 장군하고 나와가지고 모 법무법인에 들어가서 예? 이렇게 왔다 갔다 정관짓 하면서 돈 받아먹고 그리고 나서는 또 방산비리 관련해서 뭐 의혹도 있다가 장관 돼가지고 장관 됐는데 말도 그냥 함부로 하고 그런 사람이 뭐가 불쌍합니까? 소장님 그 사람 우리보다 돈 훨씬 많아요. 아이, 어쨌든 예? 저기- 장관 끝나면요 이 아니, 양반은 역대 또, 국방장관 중에 제일 찌질해졌잖아요. 취질에도 자기가 챙길 거 다 챙겼잖아요. 그 지난번에 양반 장관하고 김관진 나오면, 네. 장관 같은 경우에 정한 정책실장도 했지만은 이 적폐청산에 뭐 이래가지고 그때 네. 이 판사 앞에서 나를 처벌하라. 부하들은 잘못한 게 없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풀려 나왔잖아요. 가장 또 넣으려고 또 나았었죠. 조사도 하고 네. 이러지만 그래서 봤을 때 사람이 망가져도 자존심을 유지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사람이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냥 보여줄 수 있는 종합 세트를 다 보여주고 네. 저렇게 막 내가 그래서 짠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의 가장 큰 비극은요. 네. 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저렇게 짠하게 내려가도 네. 장관으로서 나중에 연금도 나오고요. 네, 누릴 걸 다 누린다는 거죠. 하루만 해도 연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관 시키잖아요. 음. 저는 그런 꼴을 볼 수가 없는데 참 어떻게 할 수가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장관 같은 거 하라면 안 하겠어요. 아이고 저런 걸 차원이 왜 합니까? 낮죠. 한국에는 네. 저 공무원 아무리 높아봤자 대통령 아니면 음. 요즘 총리 보니까 짠합디다. 문재인이 저녁에 네. 이게 좀 땡기거나 한잔 하고 싶거나 이러면 총리 들어오시라 해라. 그래갖고 꼭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식사하고 뭐 한다잖아요. 술을 갖자. 아, 그럼 총리는 오늘 대통령한테 전화 올려나 하고 네? 아 마치 기다리는. 네, 기다리게 되고 그러잖아요. 네. 그것도 그렇게 먹는 자리가 편하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옛날에 김종필 총리가 총리할 때 저기 그 총리 공간 삼청동에 네. 거기서 이제 이 공간에 가면 이 뭐 손님 맞는 조그마한 뭐 이런 이렇게 옛날 건물 같은 게 하나 있어요. 한국의 전통. 그래서 주로 이제 하는데 그 양반은 먹고 마시고 이렇게 떠드는 거를 즐기는 분이에요. 그만 그거는 뭐 그냥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같이 가서 밥 먹고 하면 재밌어요. 그분은. 네. 근데 이
지금 이낙연 총리는 참 내가 봤을 때 저 양반이 그래도 유일하게 편할 때가 이제 외국에 나갈 때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무슨 뭐 책임 총리가 되네, 실세 총리가 되네 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책임 총리는 무슨 개뿔. 그 그림자 총리가 된 건지. 지금 총리가 뭐 네. 총리 제도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겠죠? 그렇게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총리의 무슨 장관 임지 추천 재청권을 네. 보장을 하니 뭐 무슨 총리의 이런 고유 권한을 보장을 하고 이렇게 해라 해놓고는 자기들이 되니까 무슨 오히려 박근혜 때 총리가 훨씬 더 권위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 청와대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하자면 이번에 그 여당 당대표 예. 청와대 오더는 어떻게 보십니까? 1부에 다 해버리고 2부는 우리 뭔 이야기를 하시려고 이러시노? 이제 끝났어요? 네? 이제 끝났어요? 아니 1부에 지금 원래 우리 방송하기 전에 오늘 메뉴를 뭘로 할까 정도만 이야기를 했는데 1부에 지금 다 이야기를 하시면 2부에 네. 뭘 할까? 네. 그참 일단 말이 나왔으니까 이야기나 합시다. 네. 제가 볼 때 저는 이해찬 의원이 청와대의 오다를 받고 그렇게 출마를 했다. 왜 저분이 2등 하는 장면이 상상이 잘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재명 문제에서 김진표 그 후보가 이재명을 출당시키겠다 해버렸잖아요. 네. 그 이해찬은 그 부분에 말을 안 하고 있어요. 네. 어쨌든 이해찬이 이재명하고 개인적으로도 또 연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청와대 쪽에 더 가깝고 그 내용을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충실하게 반영한다고 자처하는 김진표 후보 쪽에서 이재명 출당시키겠다, 출당해라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전해철도 그 길을 지지하고 네. 그다음에 양정철도 지지하고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양상을 보면 진짜 청와대의 의도 어쨌든 이재명을 누군가는 이렇게 몰아내려거나 정리하려거나 하는 이런 움직임이 분명히 있는데 이 움직임의 배경이 누구냐라고 봤을 때 권력의 속성으로 보면 네. 그건 청와대가 아니고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문파들이 또 그렇게 움직이고 다 그래 움직이잖아요. 또 언론이 공격을 하고요. 네. 언론이 언제 현직 대선 후보이자 경기도지사를 저렇게 노골적으로 죽여버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리고 검찰,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또 하고 있잖아요. 네. 원래 신속하게 안 하잖아요. 안 하죠. 여권의 보시면 시세 알잖아요. 같은. 예. 김경수 의원 보세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해찬 의원이 청와대하고 정리가 되지 않았다. 아, 정리 안 됐는데 그렇게 자기가 보여요. 나온 건가 그러면? 정리를 본인은 하려고 했을 거라 보는데 네. 청와대 측에는 부담스러우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적당히 둘러대 버리고 실제로 김진표 측에 당신이 아하. 진짜다. 네. 그러면 그 신호를 어떻게 보내느냐. 이재명을 출당시키라는 걸 가지고 문파, 뭐 올빼미 모임한테 다 아, 이야기해라. 시그널을 주는 거다. 네, 그렇게 나는 했다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좀 이해가 안 됐던 게요. 네. 이해찬 의원이 나온 애 만에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그쵸, 네. 이제 마지막 날 등록 마지막 날 몇 시간 전에 등록을 해서 네. 그또 민주당 관계자들이나 그 오래 계신 분들이 해석하기를 아 이제 조율이 다 끝나서 들어왔다. 그 저도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아예 뭐 예전에 뭐 박근혜, 유승민처럼 각을 지지는 않게끔 좀 이렇게 잘 조율해서 가지 않겠느냐, 조율이 끝난 거 아니냐 했는데 느닷없이 김진표 의원이 이재명 탈당을 들고 나오면서 사건이 좀 해석이 다르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청와대가 네. 오다를 내리는 방법이 다른 때보다는 매우 암호 오다를 내리는 것 같아. 아. 암호로. 근데 앞에서는 이 사람한테 준다고 해놓고 뒤에 가서 암호를 준다고 준 했진 건가? 않았고 뭐 네. 득담을 하는데 요즘 시대에 무슨 청와대가 개입한다고 되겠느냐. 어쨌든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도 신경은 쓰겠다 이래놓고는 실질적으로는 김진표한테 네가 진짜다라는 신호를 이재명 나가라. 그걸 갖고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래 생각합니다. 아, 요즘 청와대가 참 교묘해졌네요. 아 그래 봤자 또 뭐 네. 저기 중복 출연하고 하는데 뭐. 아, 1분은 시간이 안 됐습니까? 네,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맞- 2부에서는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얘기가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예.